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남측의 순회 문재인 그리고 북측의 순회 김정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소위 판문점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좀 더 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기는 판문점 선언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국가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판문점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이 선언문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어야만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문점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률에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문건일까? 물론 우리 법률이 이러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면 결코 판문점 선언문이라는 표현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번에 이루어진 합의문에 붙인 특별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어떻습니까? 법률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새로 제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법률의 일반성이라고 합니다. 법률은 그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그러한 규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률은 방금 소개한 그 법률에서는 이 판문점 선언문과 같은 것을 남북 합의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합의서라고 되어 있는 것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사항의 문건으로서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매번 이러한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몇 년도 남북합의서 혹은 남북합의서 몇 호 이런 식으로 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정의 규정을 둠으로써 즉 제4조 제3호에서 남북합의서란 이런 것이다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명칭이 무엇이 되었든 바로 이 법률에 따라서 이 법률의 요건을 갖추고 이 법률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인정을 받은 어떤 합의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남북합의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법에 의해서 그것은 효력이 있다 하고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 남북 합의서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남측과 북측의 순회가 함께 발표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다 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세한
그리고 엄격한 기준들이 바로 이 법률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이 남북 합의서로 되기 위해서는 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체결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결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법률이 그리고 헌법이 그 효력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때 남북 합의서로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남북 합의서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판문점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국가기관이, 공무원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법률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인인 국민과는 달라서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이 법 로봇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세계에는 상하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아주 세밀하고 분명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하여라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명령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지정했을 때만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자유롭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하라고 한 것은 한다. 이렇게 양쪽을 다 제한받고 있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가 다 법률행위다. 법률관계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법은 헌법이고 헌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일은 그 어떤 일도 효력이 없고 지금 효력이 있다고 우겨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헌법에 어긋나는 일에 협력한 사람들은 머지않아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설령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 그렇게 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직접 확인한 일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 중에는 억울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억울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법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다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 지금 판문점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효력을 가지려면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헌법을 벗어나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도 일각에는 있는데 법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여유도 없고 사정을 봐주는 일도 없습니다. 이 법체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치밀하게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좀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말 법을 갖다 놓고 판단하게 되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또 통일이라고 하는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에 어긋나게 일을 하면 그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뜻으로 내가 좀 희생하지 하고 나섰던 사람들은 결국 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은 감옥에서 그 나머지 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헌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법률은 그러면 어떤 법률이 있는가?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그 이외에 또 이와 관련된 법률, 또 그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통일을 지향하는가 하는 것들은 헌법전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이것이 결국은 통일을 이루자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하기 위한 것일 때 그때 이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규정한 내용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 통일만 된다면 무슨 방법이라도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바로 그런 방식의 통일만, 그것만 할 수 있다. 이것을 통일을 너무 바라다 보니 지난 시대 우리 정치인들 중에는 이 대원칙을 위반할 수 없는 이 원칙을 위반하려고 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안 되었죠. 헌법에 위반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그러면 어떤 통일을 규정하고 있는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하는 통일, 그러니까 지금처럼 휴전선 내지 분단선을 평화선으로, 이름은 그런데 결국 국경선으로 바꾸는 통일 정책은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이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라고 하는 우리 영토를 남에게 넘겨주는 통일, 그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이 있고 그 헌법의 명령을 받는 법률, 그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 통일, 추구하는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통일만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안에서 그 다음에 남북합의서라고 하는 것이 효력을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문점 선언문이 효력을 지니려면,
대한민국 안에서 그 내용이 그러한 행위가 인정받으려면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되고 또 법률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따져가면서 검토를 하면 이번 판문점 선언문이 효력이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남북 합의서라고 하는 것을 직접 다뤄보기로 하죠. 남북 합의서를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그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1조의 그 조문 제목은 남북 합의서의 체결 비준, 그러니까 이 제21조에 따라야만 이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남북 합의서는 체결되고 남북 합의서는 비준된다 하는 것을 그 조문 제목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1항 대통령은 남북 합의서를 체결 비준하며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그러면 남북 합의서는 누가 체결합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체결합니다. 남북 합의서는 누가 비준합니까? 남북 합의서는 대통령이 비준합니다. 여기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가운데 남북 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한다 이렇게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법조문상 분명히 틀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남북 합의서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는 법률행위, 그것을 비준하는 법률행위를 대통령인 공무원이 한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면 대통령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보궐임기가 이미 지난 2018년 2월에 보궐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보궐임기를 도과한 이런 공무원이 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분명히 헌법 위반 그리고 법률 위반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판문점 선언문이 남북 합의서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는데 요건 불비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 합의서를 누가 체결하고 누가 비준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에 이 판문점 선언문의 합의문, 그러니까 남북 합의서가 될 이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체결했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바로 이 제21조에 따른 체결을 한 것을 바로 이 법 제4조 제3호에서 남북 합의서라고 부른다고 정의하고 있다. 법조문은 이렇게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이 서로 연결돼 가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공표했듯이 이 문건이 체결되었다. 법제 21조 제1항에 따른 체결이라는 법률 행위를 완료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선 믿어주지요. 그러면 이 판문점 선언문은 이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에 해당하는 남북 합의서로 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줍시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체결이 되었습니다. 체결됨으로 해서 판문점 선언문은 남북 합의서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2018년 4월 27일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러니까 남측 순회 문재인 그리고 북측 순회 김정은 사이에 작성된, 체결된 이 합의서가 대한민국에서 유효한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큰 것은 첫째로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다른 분야를, 다른 영역을 검토해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 그것을 참고해서 국민 여러분이 직접 검토해 보십시오. 헌법 조문을 찾아서 읽으면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보게 되면 아주 비교적 명확한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우리가 함께 논의할 것은, 검토할 것은 이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이 남북 합의서, 그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것인가, 이 법률은 법률에 따른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그 조문 제목이 남북 합의서의 체결 비준 이런 것이라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같은 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 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그러면은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경우를 두 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서, 이것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 합의서, 이것이 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법률에서 국회는 어떠한 동의권을 가진다. 그러면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가만히 앉아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겠죠. 그러면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했을 때 정부 측에, 그러니까 이번 이 일을 추진한 남측 순회 문재인 씨에게는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가? 국회가 내가 동의권을 행사할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냥 신문 보고 TV 보고 알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법률 행위이고 법률 관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법률에서 국회에 동의권이 있다고 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의해 주십시오. 동의하시겠습니까? 하고 정식으로 또
이 또한 법률 행위로서 의안을 혹은 그 요청서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할 일을 다 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권한 행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인데 그보다 먼저 제21조 제3항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판문점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제21조 제3항에서 적시한 두 가지 사안에 해당되는가, 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다시 말해서 2018년 4월 27일 남북합의서 판문점 선언 합의문, 그것이 이 법률 제21조 제3항의 사안인가 하는 부분을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스스로 그렇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2018년 4월 30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의 그 문건이 청와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과 보좌관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 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다 하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법률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이런 뜻이고, 그것이 바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국회의 동의권, 그 부분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국회의 동의 여부가 그것으로 논란을 벌이는 것을 바라지 않고 초당적인 지지, 그러니까 국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이렇게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 해서 이번 이 사안이 국회의 동의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안이다 하는 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가 이러한 것을 밝힌 기록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2018년 3월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준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의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은 조선일보 2018년 4월 30일 보도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라고 한 부분에서 비준은 틀렸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서 국회에게 비준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비준권이 없습니다. 단지 동의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비준권은 같은 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준동의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이번 남북합의서 판문점 선언 합의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안이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국회에 동의권이 있다 하는 뜻이죠. 국회에 동의권이 있다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국회에 동의권이 있을 때 국회가 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서 국회에 동의권이 있다는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국회가 동의를 거부하면 그 남북 합의서는 비준할 수 없습니다. 비준은 물론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하지요. 대통령이 비준한다 하는 것은 이 법률 제2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 합의서를 그러니까 이 판문점 선언 합의문을 대통령이 비준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비준할 수 없으면 공포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비준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그 남북 합의서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김정은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합의문을 작성하고 그 선언을 공동 발표하고 대한민국 전국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심지어 세계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 두 사람이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그 영향을 받도록 만드는 5천만이 혹은 북측의 주민들까지 그 영향을 받도록 만드는 또한 남북한과 관계하는 전 세계가 그 영향을 어떻게든 받도록 만드는 행위, 그러한 법률 행위가 국가가 하는 법률 행위, 공무원이 하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법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전적으로 그것은 없던 것으로 돼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개인 간의 관계 같으면 어떻게든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래도 결과를 그동안 노력한 것도 있고 하니까 결과를 내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하는 행위는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본인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실제로 동의한 바도 없는 사람들에게 단지 국가 체제를 통해서 전부 영향을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 1호라도 그것을 이것이 어긋났다고 하게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비용을 많이 들였어도 깨뜨려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5천만이 거기에 구속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는 일을 막는 것은 그동안의 노력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회의 동의는 언제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남북 합의서를 체결 비준하기 이전에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이미 마련되어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이번에 하는 일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일이라는 것은 모든 공무원이 알고 있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당연히 이러한 남북 합의서를 체결하기 이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죠. 법이 정하고 있으니까. 받지 않으면 비준할 수 없고 그동안 한 노력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사전에 받는 것이 효력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리고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이러한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 제2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합의문을 체결이라고 하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 합의서로 만든 것이죠. 어차피 죽어 없어질 남북 합의서를 자신들의 절차 무시, 자신들의 불성실, 그리고 자신들의 어쩌면 무지, 그것 때문에 억지로 태어나도 자기 손으로 혹은 그냥 두어도 죽어 없어져야 되는 그러한 남북 합의서를 만들고 만 겁니다. 이번 남북 합의서는 판문점 선언 합의문은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법률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성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효력이 아예 없는 것이죠. 성립하지 않았으니 효력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없는, 아예 태어나지 않은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미 남북 합의서로 되는 이것을 체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사전에 국회에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서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결 단계를 넘어버린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법상으로는 국회는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동의권이 있다. 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이고, 또 과거의 정부나 대통령 같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때 스스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국회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동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자기가 노력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받을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이러한 것을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을 망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못 받고 법 제21조 제3항 상의 이 남북 합의서 동의를 못 받았으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혹은 이 남북 합의서를 체결한 그 당사자인 공무원은 당연히 비준 못합니다. 남북 합의서는 불성립하고 없었던 일로 되는 것입니다. 법은 항상 법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30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청와대가 공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한다.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계약서를 무효로 만들어버린, 찢어버린 그런 것조차 알지 못하고 앞으로 달려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이 남북 합의서, 그것과 관련된 후속 조치는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한 남북 합의서는 대한민국 법체계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법적 효력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는 일부에서 뒤늦게 동의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동의 절차, 그것도 모두 중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혹은 특정 정당을 주축으로 해서 지나가 버린 법률사항의 순서를 정해놓은 그 절차를 역으로 채워 넣어서 효력을 잇도록 하려고 하는 행위는 위헌 행위입니다. 그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국회의원인 공무원들, 그들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처벌받아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치외법권을 누리는 그러한 지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2018년 5월 9일 일본에서 세 나라 정상의 회담이 있게 되고 거기에 가서 이 판문점 선언, 이것에 관해서 선언을 하겠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서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각국 정상이 모이는 그 회담에서 그것을 함께 선언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국제 사기가 될 겁니다. 그 일은 중단하십시오. 지금까지 김정은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들이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던 판문점 선언,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법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그것이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김정은과 문재인 양자가 했던, 그들이 설령 북측을 어떤 그 법적인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양측의 그 법질서에 의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가 국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그 변호사의 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어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웬만하면 국회 동의 안 받고 싶어 하는데 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저렇게 간절히 받고 싶어 할까? 굳이 법 절차에 있는 동의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해 가면서
왜 받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한 의문을 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가? 그는 이 남북 합의서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은 결코 법적인 효력이 없는, 법적인 효력을 여태 이야기했는데, 이번 남북 합의서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행위가 유효한 법률 행위라고 인정을 받더라도 그것이 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들이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가는 것은 결국은 남북 교류 협력, 그리고 또 비핵화, 이런 논의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그런 논의를 해도 범위를 정해주고 이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들 두 사람이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문재인과 김정은 둘이서 우리 남북한의 전체 주민에게 복종하게 만들 법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것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이번에 나온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통일헌법 비슷한, 그것을 중심으로 헌법에 좀 어긋나더라도 그것을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살펴봅시다. 만약에 이번에 판문점 선언 합의문이라는 것을 법률상 체결이라고 하는 그 법률 행위, 그것을 하기 이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 그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희망사항,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렇게 법 절차, 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다 충족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인정받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어떤 법인가? 서두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법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바로 그것일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 헌법 안에 안 들어오고 걸쳐있는 부분, 그러면 걸쳐있는 부분만 무효냐? 아니, 통째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다 밟았을 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말대로 이번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체결하기 이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러면 바로 이러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그러한 남북 합의서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해놓은 내용들을 국내에서 협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애초에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요. 어떻든 국회의 동의를 받은 남북 합의서는 법률상 허용되는 남북 합의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법률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이 법률은 물론 그 임종석 씨가 과거 국회의원이었을 때 상당히 주축이 돼서 추진을 했던 다른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이 2005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는 그것이 남북합의서라는 겁니다. 실제로 거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 남북합의서는 우선 조약이 아니고 법률이 아니고 심지어 명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공포할 때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한다, 이런 조문을 넣어놨습니다. 법령처럼 취급되고 싶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를 해도 남북합의서는 그냥 남북합의서입니다. 그것은 법령 등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북합의서로서 유효하게 된다. 지금은 아예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령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래도 이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되지 않고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지금 인기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왜 벌써 정권이 바뀔 걱정을 하는지, 그것도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으면 이것이 헌법 제60조 제1항사항의 그런 국회 동의로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조약, 여러 가지 그 나열한 조약 등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보았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서도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헌법과 법률에서 공통점은 국회의 동의권이 규정되어 있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는 한데 국회의 동의권이 있다고 해서 법률상 규정인 국회의 동의권과 헌법상 규정인 국회의 동의권은 같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주객전도의 그 마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헌법 제60조 제1항을 A라고 하고 A 화살표 국회의 동의권이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B 화살표 국회의 동의권이 있다. 그리고 보니 화살표 끝에는 똑같이 국회의 동의권이 있다. 그러면 A나 B나 똑같은 거구나. 이러한 주객전도 상황에 빠진 것인가. 우리 국민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히 구분할 겁니다. 결과가 어떻든 법률은 헌법이 될 수 없고 남북합의서는 조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합의서를 국회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남북합의서일 뿐이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둡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이번 주제, 여기에서 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이번 남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거의 대등하다고 아주 위세를 떨쳤던 그러한 임종석 씨,
이들이 헌법과 법률에 무지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일일이 검토해 가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자기 손으로 만든 법률조차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정말 사류라고 부르기도 그것도 참 아깝다. 무식이 극치에 이른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처럼 김정은을 여기까지 불러내서 이루어낸 남북 합의, 이들이 무식해서 그냥 날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까우면 봐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헌법과 법률은 냉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것이죠. 이들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업무 수행 능력이 거의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를 보면 계속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과거에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 이거 틀렸다, 이거 못한다, 무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2017년 5월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는 이 기간은 우리 5천만 모두의 삶과 겹쳐져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못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미우니까 나도 같이 못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국민은 없는 겁니다. 이번 일만큼은 좀 잘해보자. 이번에 하는 것만큼은 좀 성실히 너희들이 모자란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십 배 노력을 기울여서 좀 성사시켜봐라. 국민은 매번 실망하면서도 또 믿어줍니다. 또 기다려줍니다. 이제는 1년이 가까워 오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그만 나가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성공했으면, 대한민국이 이겼으면,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좀 돌아왔으면, 그렇게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업무 수행 능력이 이렇게 형편이 없습니다. 간혹 나에게 왜 지나간 대통령은 비판하지 않느냐? 그것은 그들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정책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모두 감옥에 가 있죠. 어떻든 헌법에 위반된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책을, 대한민국의 법률을 공포하는 그러한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는 한 우리 국민들은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를 두들겨 패야 합니다. 매 순간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그를 나무라고 때리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면 그러면 그때는 쫓아내야죠. 그러니 잠시도 한눈 팔지 말고 그가 잘하는지, 그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한치도 용서하지 말고 날카롭게 나무라기 바랍니다. 그것이 애정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임종석 실장,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하겠죠. 이 큰 일을 그르쳤는데, 그런데 이번 그 잔치의
주연으로서 잔치 벌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인기가 83%다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누가 지지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지지하건 말건 그것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남이 무슨 질문을 받고 무슨 대답을 해서 83%가 나왔는지 그것도 알 바 아니죠. 나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그르친 이렇게도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식한 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이렇게 무능력한 공무원을 나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일 그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너는 무식하니까 하지도 말아라.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자리에 있는 한 성공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일로서 그를 지지할 것인가? 나는 100% 지지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로부터 그는 인기도 0%인 것이죠. 내가 안 하면 그는 지지받지 못하는 겁니다. 남이 지지하니까 나도 적당히 조금 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은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의 뜻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지지 안 하면 남이 지지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을 민주당이 됐든 과거 선거 때 그를 좋아했던, 상대적으로 그를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건 이제는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 5천만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